우연히 보게 된 책. 그 속엔 울산 동구의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지에 있었던 방어진과 보성학교. 우리는 그때의 기억 속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인들은 방어진에 들어와 조선인들의 어업자원을 수탈해 고통을 주었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의 유입으로 방어진에는 학교, 세관, 우편소, 주재소 등 공공시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본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우리는 주재소가 있던 터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감시하며 독립운동가를 취조, 고문하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방어진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졌던 적산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개조되어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커다란 용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나무에 신사를 지어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민족의 혼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산해수욕장을 지나니 보성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교육열기가 확산되었고 성세빈 선생님과 독립운동가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야그로부터 시작되어 1922년 보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보성학교는 동구의 항일운동과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독립운동가인 선생님을 따라 적도소년회를 만들어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순사들은 눈엣 가시였던 보성학교 선생님들의 사상이 불온하다며 수업 중 선생님을 체포하였고 결국 1929년 폐교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성세빈 선생님이 교장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보성학교는 1945년까지 유지되었고 해방 직전 강제 폐교될 때까지 보성학교는 4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관을 지키고 있는 이 비석은 성세빈 선생님을 기억하는 제자들과 주민들이 세운 송덕비입니다. 보성학교가 폐교되고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 다닌 송덕비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모습과도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꿋꿋이 서 있는 송덕비는 성세빈 선생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송덕비를 지키고 계시는 후손분들을 만나러 생가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선생의 손자 성락이입니다. 성세빈 할아버지의 손부 며느리 박명자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3번씩 청소를 하러 가거든. 청소를 하러 가는데도 하나도 싫지도 안 하고, 근데 그 잔디밭에 풀이 엄청 잘 크대. 그래 이틀에 한 번씩 뽑아다 그냥 안 싫어. 너무 그래서 할아버지 그거다 싶은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아. 여러모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이러니까 저도 할아버지에 대한 그 정을 느끼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하여 더욱더 손님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 많이 하겠나.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할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래 잊지 않고 다 성의 보여주시고 이래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할아버지 전시관에 오시다 가시다 꼭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성학교와 방어진 역사의 기억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소중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역사를 써나갈 우리들의 몫입니다.